아무튼 질문 같이 좀 보자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6일 전에 올렸고 여기,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의 독서 소비를 부추기 전 락서입니다. 2000명 돼서 질문 남겨주세요. 세 줄 요약. 구독자 2000명 된 질문 받습니다. 두 줄이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제가 답변 안 한 질문을 기준으로 오늘 한번 답변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 이게 모든 질문을 다 답변 드리고 싶은데 영상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오늘 답변 드려볼까?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할 게 딱 그거 오늘 할 거 그거다. 각 이렇게 하면 각 날카로운 각. 아이고 눈에 뭐 들어간 거. 아무튼 해봅시다. 아하. 자 일단 빤스는 삼각 입으시나요? 사각 입으시나요? 요거 답변했습니다. 답변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읽은 책 중 재구독 횟수가 다시 읽은 책이 무슨 책이 몇 번 읽었나 이것도 영상에 답변했고 여러 번 읽게 된 이유? 글쎄 여러 번 읽게 된 이유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러 번 읽게 된 이유 그냥 책 읽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저는 그냥 땡길 때 읽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랬고 이거 답변 드렸고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인물. 이런 거 답변해야지. 이런 거 답변해야죠. 영상에서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찍어가지고. 선적성 논란이래. 인생소설 추천이랑 배달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거 책과 관련된 나만의 습관.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 화면에서는 모니터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인생소설 추천이랑 배달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 책과 관련된 나만의 습관. 첫 번째 인생소설 추천. 인생소설은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영상도 심지어 있잖아요. 인생책과 관련된 영상. 거기에서는 이제 까미의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를 꼽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크긴 하죠. 그 외에도 물론 인생에 굵직굵직하게 영향을 준 책들은 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책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까미 책도 있겠고 조르바 같은 책도 어쨌든 여러모로 영감을 줬던 책이기도 했었고 1984도 좋아하고 광장도 너무나 좋아했고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여러 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츠지 토나리나 이치카와 다쿠지 같은 작품들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니까 인생의 어떤 시기에 분명히 저에게 감성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책 추천은 사실 한 권을 꼽는다는 게 좀 무의미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제가 인생을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눈 뜨고 글씨 읽을 수 있는 나이부터 그 시기에 다 그때 적절한 책들이 있는데 통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 외에 정말 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일단은 요 정도. 그 다음에 배달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 요즘은 근데 배달음식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인정? 요즘 배달음식 배달 안 해주는 거 없잖아.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만만한 게 당연히 치킨이죠. 제일 만만한 게 치킨이라서. 김금정님 구독 감사합니다. 김금정님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소리로만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책과 관련된 나만의 습관. 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책과 관련되지 않은 습관들은 좀 있는데 책과 관련된 거는 특별한 거 있나? 책 읽는 습관 중에 저는 귀마개를 끼는 게 습관이긴 해요. 원래. 그래서 카페 같은 데서 책 읽거나 원래 혼자 책 읽을 때는 방송할 때 말고요. 방송할 때 귀마개 끼면 안 되니까. 카페에서 책 읽을 때는 귀마개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주머니나 필통에 항상 귀마개를 그 3M 귀마개 있잖아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거 항상 들고 귀마개를 끼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은 구절. 이 질문이 근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 속에서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인상 깊은 구절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영상에서 너무 길어가지고 삭제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편집을 할까 말까, 패스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치킨, 슈프림 치킨 썰? 그거 갑자기 또 화가 나네. 그 아주머니. 아실만한 분이 갑자기 또 화가 나네. 헤드폰 같은 거? 근데 카페에서 그런 거 끼고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하니까. 카페에서 그거 끼면 좀 이상하니까. 저는 그냥 이제 작은 거, 그 주황색. 그것만 껴도 일반적인 소음들은 다 막아지니까. 무슨 사연이길래? 저번 날 이제 제가 이제 치킨을 시켜 먹자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치킨을 드시고 싶다길래 하다가, 슈프림, 처갓집 슈프림 안 드셔보셨으니까. 근데 그게 좀 유명하잖아요, 처갓집 슈프림이. 그래서 그거 먹어보자 해서 시켰는데, 거기에 분명히 세트 2가 반반인데, 프라이드에다가 양념 또는 슈프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거 세트 메뉴를 눌렀는데 선택하는 란이 없는 거야. 양념인지 슈프림인지 선택하는 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래서 요청사항에 그냥 슈프림 양념 많이 주세요라고 써놨죠. 근데 배달이 왔는데 그냥 양념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아니, 제가 이거 선택하는 란이 없어서 요청사항에 슈프림 양념으로 쓰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뭐 고객님, 다른 분들은 다 이게 써져 있는데 안 쓰면은 처음에는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아니라고, 양념으로 시키셨다고. 양념으로 시켰대. 이거 세트 2번 양념을 시키셨잖아요. 그러길래, 아니 제가 요청사항에 쓰지 않았냐. 요청사항 딱 보시더니 이게 그 위에 있어서 못 봤네 내가. 그러시면서 이제 그 뒷말이 킬포예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 그게 써져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이게 양념인지 슈프림인지 써져 있어서 그랬는데 내가 요청사항까지 못 봤네. 해탈. 내가 잘못한 건가? 분명히 배달의 민족 어플에는 고르는 란이 없었거든요. 고르는 란이 없었고, 그래서 요청사항에다가 목이 메이네. 요청사항에다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변명하시려는 건 알겠어. 컴플레인이잖아요, 이게. 컴플레인인데 변명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요청사항에도 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청사항을 확인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뒤이어서 그런데 다른 고객님들은 그게 다 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평소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결국엔 뭐 어쩔 수 없지. 알겠습니다 그냥 하고 끊고 말긴 했었는데, 아무튼 좀 어이없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에 처갓집 슈프림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래서 구절은 제가 일단 영상에 있는데요, 삭제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일? 잠들기 전에 그냥 핸드폰 게임 하다가 잡니다. 핸드폰 누워서 핸드폰 게임 좀 하다가 바로 자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Q&A를 제가 갖긴 하지만 생방송 오시는 분들이야 매일매일이 소통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매일 질문하셔도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인정? 제가 소통방송을, 그러니까 어쨌든 소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궁금하면은 물어봐야지 하면은 방송 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로만 보시거나 생방송 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추후 제작될 Q&A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나가봅시다.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등장인물. 요거는 제가 잘 생각하진 않았는데, 마음에 드는 인물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나트님이 질문 주셨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어떤 등장인물이 생각나냐면, 이츠카하다 쿠지 작품 중에 그때는 그에게 안부 전해줘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는 그에게 안부 전해줘. 근데 그 책에서 그 주인공이 약간 그 괴짜인 애들 있죠. 괴짜인 애들. 괴짜인 아싸들.
그런 취향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 주인공이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자기 마이너한 취향 그대로 직업으로 살려서 잔잔하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요즘은 좀 많이 부럽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클로스매니아님 어서오시고 건우님 어서오시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요즘 세상에 쉬운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등장인물은 그거였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많겠죠 사실. 소설의 등장인물처럼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지 요거는 답변 드렸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패스. 아끼는 책 패스. 책으로 무엇까지 해봤다. 책으로 뭐 해본 게 있나? 냄비 받침대. 여러분들은 책으로 뭐 해봤어요? 냄비 라면 받침 말고 뭐 특별한 게 있나 책으로? 책으로 뭐 벌레 잡는다? 책으로 탑은 쌓아봤지. 그죠? 책은 키만큼 쌓아봤다. 그거 말고 뭐 책으로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비석치기. 더블A님 어서오시고 흐리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책으로 도미노는 안 해봤습니다. 책으로 도미노 해보셨나요? 키재기 정도는 해봤죠. 질문 지금 바로 밑에 있잖아요. 클로스매니아님. 아니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어. 순서대로. 이거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뭐 특별한 게 있으신가? 저는 책으로 어쨌든 키 재는 거 정도 해봤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요거 답변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클로스님 찍었고 그래서 편집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니까 나중에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작가. 근데 뭐 힌트를 드리자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한강 작가 좋아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 한강 작가 그 외에도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뭐 디테일하게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아마 이번 주 안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울마이트 83님이 올해 아직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요건 답변했어요 영상에서. 그래서 패스. 세계문학 단편선 20작품쯤 고른다면 까미를 내가 대답 안 했나 영상에서? 살아있는 작가로 대답했던 것 같다 왠지. 아닌가? 까미를 대답 안 했네? 그 편집할 때 추가해야겠다. 이럴수가. 잠깐만요. 좋아하는 출판사 질문? 없었어요. 좋아하는 출판사. 일단 희성님 거 답변 드리고 세계문학 단편선을 20작품 일단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고 있는 단편이 20편을 머릿속에서 당장 끄집어낼 수가 없고요. 요거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렵다. 세계문학 단편선을 20작품쯤 고른다면은 이거는 평생 과제라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렵네요. 제 답변 드리기. 실제로 영상에서 답변을 안 하긴 했는데 가만히 냅둬도 답변하기 힘들 것 같다. 더구나 단편이어야 되잖아. 단편. 글쎄요. 누가 대신 안 모아주나? 희성님 어서오세요. 희성님 거 이야기하니까 희성님이 나오시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 솔직히 못 고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 단편을. 패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출판사는 저는 민음사랑 문학동네랑 열린 책들 펭귄 요 4개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 외에 창비도 읽고 뭐 은행나무 책도 가끔 사고 다산책방도 가끔 사고 문학가지성사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옛날부터 선호했던 출판사는 펭귄이었던 것 같아요. 펭귄을 가장 좋아했었어 원래. 민음사도 좋아했었는데 민음사랑 펭귄이랑 둘 다 있으면 펭귄을 샀었어요 원래. 펭귄이 책이 이뻐가지고 펭귄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열린 책들이 책이 튼튼해서 근데 열린 책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책 그 영상 편집하면서 얘네가 편집자 이름을 안 쓰더라고. 해당 책에 편집자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편집자에 노고가 있는데 대표밖에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책 뒤편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편집자 이름을 안 쓰지? 편집자가 일한 건데 엄밀히.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 외에 뭐 문학동네 민음사도 책이 뭐 3, 40권 있으니까 많긴 하죠. 어쨌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정현님이 주문해 주셨는데 요건 제 답변 안 드렸는데 선물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요. 솔직히 최근에나 많이 하고 있지. 근데 동일한 책을 막 선물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동일한 책을 선물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많이 추천한 책, 뭐 이런 거는 뭐 츠지이 토나리의 사랑을 주세요 같은 책, 츠지이 토나리의 사랑을 주세요 같은 책은 많이 추천했었고 그런 책들이 있긴 한데 많이 반복해서 선물한 책은 좀 드문 것 같긴 해. 드문 것 같긴 하네요. 펭귄이 그죠? 펭귄이 원래 영국 회사고 지금은 펭귄이랑 랜덤하우스랑 합치지 않았나? 가장 큰 회사 두 개가 출판계에서 가장 큰 회사 두 개가 합치지 않았나? 펭귄이랑 랜덤하우스랑 합쳤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펭귄 코리아랑 랜덤하우스랑. 국내에도 펭귄 클래식 코리아가 있어가지고 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펭귄이 대체적으로 책이 싸요. 판본이 되게 싼 편입니다. 저렴해. 책과 관련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 책과 관련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 렌님. 이것도 뭐 특별히 기억은 안 난다. 책과 관련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 몇 개 있긴 해요. 에피소드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기차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분이 책을 읽고 계시길래 너무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게 된 책이 엘러리 퀸의 XYZ의 비극이에요. 사실 그 책을 읽고 계시던 건 아니었는데 알려주신 책을 막 검색하다가 연관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엘러리 퀸 작품이 나왔고 그래서 엘러리 퀸의 XYZ 비극까지 읽게 되었던 적은 있었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라든지 그 외에는 뭐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특별한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책과 관련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 무슨 책과 관련된 무슨 도서관에서 무슨 책 읽다가 누구를 만났다거나 이런 거지만 그런 거는 그 로맨스 드라마 같은 데나 있지 실제로는 거의 없지 않나? 영상 찍으면 답변할 때 대본이 있나요? 이번 Q&A 영상 때 대본 없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했죠. 그거 뭐 언제 대본 짜고 앉아있어요. 당장 찍어야지. 그래서 그런 건 없었고요. 바로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 뒤에 의자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지만 좀 보일 거예요. 요 무슨 캠핑 의자 같은 거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 보고 대답했어요.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그랬었고 지금 질문하시면은 질문 답변해드리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별히 책과 관련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잘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또 혼자 읽잖아. 혼자 읽으니까 더더욱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낚시왕? 낚시 의자 같긴 하다. 그네 낚시 의자네. 낚시 의자네.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조94K님이 대전 추천 맛집 요거 답변했습니다. 영상에서 답변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전 뭐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성심당 가세요. 성심당 가시면 되지 뭐. 대전 뭐 특별한 게 있나? 책과 관련된 로맨스. 도서관에서 맘에 드는 아가씨는 뚜벅뚜벅 다가가 아가씨 시금치 좋아해요. 시금치 좋아하면 우리네 가서 김밥 한 줄 아시죠? 잘생기면 통한다. 응? 잘생기면 통한다. 도서관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무조건 잘생기면 통하는 거야.
아무튼 추천 마치 대전 추천 마치 제가 뭐 2개 정도는 이야기하긴 했는데 특별하진 않아서 역시 유명한 것들만 이야기했고 베스트 만화책도 이야기했습니다. 베스트 만화책 힌트 왼손은 거들 뿐.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무슨 만화책인지 그죠? 다 알죠. 왼손은 거들 뿐. 알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잘 샀다 생각하는 책 이것도 패스. 프로필 사진에 있는 옆모습 사진은 누가 찍어주었나요? 이거는 이제 여자친구가 찍어줬죠. 저랑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독서 모임 만들 생각? 독서 모임 만들 생각. 사실 독서 모임은 저는 꽤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긴 하지만 많이 해왔었습니다. 독서 모임. 독서 모임 횟수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했어요. 한 5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많이 했어요. 4, 5년 전부터. 트레바리도 꽤 오래 했고요. 트레바리는 지금 안 한 지 좀 되긴 했지만 일부러 안 하려는 건 아닌데 트레바리도 꽤 오래 했었고 그래서 독서 모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뭐 특별히 만들 지금 계획은 좀 없고 나중에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나중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네요. 제 몸 하나 지금 간수를 못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뭐 하기가 생계가 가장 급한 시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형 조건. 이게 이상형이라는 게 외적인 부분이 있고 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외적인 부분이 있고 내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 성성님이?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이상형, 그러니까 이상형은 바라는 가장 완벽한 상이잖아요. 바라는 가장 완벽한 상. 저랑 일단 책 취향이 비슷했으면 좋겠고, 책 취향이 비슷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적으로 더 바라는 건 없는데 책 취향이 비슷하면은 대체적으로 말도 잘 통하고 뭐 그럴 테니까 책 취향만 비슷하면은 얼추 맞을 것 같고 외적인 거 저는 발목이 얇은 걸 좋아합니다. 좀 특이한가? 발목이 얇은 걸 좀 좋아해요. 발목이 얇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다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근데 막상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되게 뭔가 그러네요. 아무튼 발목이 얇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목이 얇긴 하지만 발목이 얇은 걸 좋아합니다. 3대 500? 그러면은 이제 언더아머 입을 자격이 있네요. 죽네. 제가 죽겠죠. 대신 까부면 안 되겠다. 아무튼 책 안 읽을 때는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뭐 영상 찍거나 편집하거나 게임하거나 게임은 이제 핸드폰 게임 뭐 지리찾기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게임 안 할 때래. 책 안 읽을 때 뭐 엄청난 걸 하진 않아요. 뭐 운동을 하지도 않고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술 마시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건전할 수가 없어. 술도 안 마시고 마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집 밖에 잘 안 나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집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 밖에 나가봐야 카페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서점 두 군데밖에 안 가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좋아하는 이유와 최애곡. 사실 이거를 조금 답변을 영상에서 드리긴 드렸는데 좀 애매했어. 제가 잘 아는 아이돌이 좀 없어가지고. 체스 vs 장기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말들이 움직이는 게 장기가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는 것 같아. 체스보다 뭔가 장기가 더 약간 캐릭터가 다양하잖아요. 응? 뭐 쫄부터 시작해서 마, 포 뭐 등등
다 이게 다 각각 움직이는 모양들이 다르잖아. 움직이는 그 패턴이. 그래서 그게 좀 더 장기가 재밌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일상이 자가격리 그쵸? 저는 일상이 자가격리. 체스? 뭐 체스도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는 바둑을 좀 배워봤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만 한 1년 정도 배웠을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뭐 어디에 두는지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아무튼 스타크래프트 주종족 답변했습니다. 영상에서 스타크래프트 주종족 답변했습니다. 이상님 질문. 도장 중인 책 중 가장 두꺼운 책, 번역 좋은 책, 번역 안 좋은 책. 이것도 다 답변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인생 책 부두 다은이 물어보신 이거 답변했고요. 기억하는 인생 최초의 책?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인생 최초의 책?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인생 최초의 책? 뭐 인생 최초의 음식을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 인생 최초의 책은 또 어떻게 기억한대? 동화책이나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일단 기억나는 것들은 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왜 그런 위인전 있죠. 위인전. 이순신 장군 나온 거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억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분명히 이전이 있었을 거고, 아니 태어나 글을 읽자마자 위인전을 읽진 않았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게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기억이 나지가 않네 지금. 그때 당시 한창 이제 그 생각쟁이, 과학동화, 좋은 생각 뭐 이런 거 열심히 읽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쟁이 저희 집에 한 3-40권 있었는데 싹 다 버리긴 했는데 과학동화 뭐 생각쟁이 뭐 이런 거 있었어. 인생 최초의 책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책이 있구나. 알퐁스 도데의 별? 그건가? 그림 없는 최초의 책은 톰소요. 기억하시네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큰발 중국 아가씨? 그거는 뭐야? 큰발 중국 아가씨? 진짜 있네. 큰발 중국 아가씨. 뭐야. 어린이 문학. 전족. 제목부터 좀 알 수 있네. 큰발 중국 아가씨. 잘못 읽으면 금발 중국 아가씨가 되긴 하는데 큰발 중국 아가씨. 금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유하 라카라카. 처음으로 안독한 책. 어쨌든 저는 좀 기억이 안 나요. 처음으로 안독한 책은 솔직히 디테일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세발 강아지도 있어요? 발이 많네.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키라라는 표현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 13살 키라. 그거 어떻게 다 알아? 전 모르는데. 13살 키라.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13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 시간 부자가 된. 이거 시리즈네. 시리즈네. 시간 부자가 된 키라. 습관 부자가 된 키라. 사람 부자가 된 키라.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키라. 매력 부자가 된 키라. 생각 부자가 된 키라. 감정 부자가 된 키라. 키라. 13살 키라. 키라의 감정학. 어쨌든 위에 이거 맞네. 박현숙 지음. 이거 처음 들어봐서 이거 어떻게 알아? 전 처음 들어봤어요. 키라 시리즈가 있네. 그러니까 12살에 이미 부자가 됐고 13살에는 마음 부자도 됐고 시간도 많아, 습관도 많아, 사람도 많아, 스트레스도 없어, 매력도 많아, 생각도 많아, 감정도 많아. 완전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13살에 완전체가 된 것 같은데 이미. 장난 아닌데요? 근데 보도 셰퍼 지음인데 왜 뒤부터는 박현숙 지음이야? 그리고 심지어 최영미 지음이고. 뭐야? 원래는 보도 셰퍼가 지은 것 같은데 최영미, 박현숙 저자가 달라지네? 뭐지? 출판사가 판권을 산 건가? 희한하네. 주니어 시공사의 시리즈 그것도 그거랑 이제 왜 그 노빈손 시리즈랑
아 시리즈가 혹시 그건가요? 뭐 과학이 과학 이거 말하는 건가? 그거 있잖아요. 수학이 뭐야 전기가 찌릿찌릿 뭐 이 시리즈 있잖아요. 뭐뭐가 뭐뭐가 따단따단 이 시리즈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거 집에 있는 게 꿀이었는데. 아 그게 그거구나. 우라카이가 뭐더라? 우라카이가 뭐죠? 일본어 표현이긴 한데 우라카이가 뭐더라? 우라카이가 뭐지? 수학이 수학 무서운 게 딱 좋아하는 모르겠다. Y책? 아 근데 그거는 요즘 애들이 읽잖아요 그죠? 마법 천자문이랑 그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랑 쿠키런 그리고 뭐 Y 시리즈 요즘 애들 그거 어마어마하게 몇 억 권이 팔렸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아 우라카이 베껴쓰기. 여러분들 제가 요 근래 계속 목이 아팠거든요 진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목이 아팠어요. 침을 삼키면 계속 아프더라고. 근데 약간 오늘 이제 방송 킨지 1시간 안 됐는데 이 템포로 가다간 앞으로 얼마 말 못할 것 같은데. 아 괜찮으려나? 일단 해봅시다. 최대한 커피 많이 마시면서. 그러니까 아동들이 책을 진짜 많이 읽는다니까요. 아동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평균 한 달 독서 권수가 여러분 평균이 거의 한 20권 돼요. 10권은 넘어. 저학년들이 책 진짜 많이 읽어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책 애들 진짜 월 10권씩 읽다가 10권 20권씩 읽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넘어가면서 급감합니다. 이제 급감. 고등학교 되면 거의 뭐 읽지도 않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습관이 이제 가는 거지. 초등학교 때 그런 습관들을 잘 이제 해주면은 중학교 때도 유지가 되고 고등학교 유지가 되고 그러면은 책을 읽는 사람이 될 텐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학업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지. 아무튼 맞아. 어릴 때는 그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그죠? 오케이. 기억하는 인생 최초의 책을 좀 오랫동안 이야기했네. 책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점 요거 제가 영상에서 말했고 독서 이외의 다른 취미 말했고 제독한 거 말했고 사실 달그림자님 이거 직접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삶이 우울하다고 느끼는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삶이 우울하다. 여러분들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삶이 우울하다고 느끼는 친구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전 솔직히 여러분 희망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희망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힘든 점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찾진 않아요. 오히려 더 딥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울하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편이에요. 저는 더 깊게. 그러니까 특성상.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삶이 우울하다고 느낀 친구에게 저라면은 제 스스로에게는 뭐 시지프 신화 읽고 각종 인생 회의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겠지만 삶이 우울하다고 느끼는 친구에게 그런 책을 선물하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우울한데 친구가 우울한 책을 추천해주면 되게 좀 그렇잖아. 그쵸? 아무래도 제법 안온한 날들? 무슨 책이지? 제법 안온한 날들. 이거 최근에 나온 거 아닌가? 당신에게 건네는 60편의 사랑 이야기. 남궁인 지은. 한국 에세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한 평범한 우리 모두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요 책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추천하거나 그런 편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다음에 좀 답변을 드려보면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것도 에세이 위주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약간 희망적인 것보다는 저는 좀 잔잔한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는 담담한 그런 글들을 조금 더 추천할 것 같네요. 굳이 한다면. 그죠? 어른아이로 쓴다는 거. 그건 또 뭐야. 지민석 지음. 어른아이로 산다는 거. 처음 들어본다. 밑에 짤만 봐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네.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삶이 우울하다고 느끼는 친구에게 일단 좀 디테일한 사정을 들어보면은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 조금 감이 좀 잡히기가 힘든 것 같긴 해. 만약에 그 친구가 좀 밝은 작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책을 원하는 건지 그런 경우에 좀 더 딥한 작품을 당연히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인지 아닌지 뭐 이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호밀밭의 바스콘? 그쵸. 가능하죠. 방황하는 친구에게 선물해주기 좋은 책이지 호밀밭의 바스콘. 지금의 저에게 말이죠. 한 3-4번 읽었는데 다시 읽어야 되나? 지금의 저에게. 책 안 읽어서 그냥 데리고 나가서 돈가스 한 접시? 인정합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뭐? 고기압으로.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띵은 아닙니까? 어설픈 위로, 어설픈 충고, 조언 이런 거 할 바에야 그냥 맛있는 거 한 끼 먹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고기를 사준 행위에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독서는 마음의 양식인 양식집으로. 그러니까 몸의 양식도 채워줘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서 함께 읽고 싶은 책.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서 함께 읽고 싶은 책. 이것도 딱히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은근히 책 추천 잘하는데 책 추천을 못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책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책을 좋아한다. 만약에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제가 좋아했던 책 이것저것 다 읽어보게 할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고 같이 토론하고. 베르테르의 슬픔 읽어봤어? 읽어. try 해봐. 이러면서 이제 호밀밭의 바스콘 읽어봤어? try. 조르바 읽어보고 1984 읽어보고 1대1 토론 1대1 토론 가능. 1대1 토론 가능. 피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웅문 3부작 정도? 이게 좀 다르네. 어쨌든 저는 만약에 특별히 뭐 한 권이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그때 그 시기에 감정적으로 맞는 것들을 좀 추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약간 뭐 기쁜 기분이면은 기쁜 책을 같이 추천해서 읽고 싶고, 힘든 시기면은 힘든 시기에 조금 어쨌든 최소한의 위로나 공감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선물해서 같이 읽고 싶고. 조르바 도망? 왜 조르바 좋은데. 조르바 왜 도망이에요? 조르바 얼마나 꿀잼인데. 잘 보긴 해야겠네.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나른하게 누워서 읽기 좋을 책. 여행지에서 나른하게 누워서 읽기 좋을 책. 나른하게. 포인트가 나른하게잖아, 여행지에서.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는 그냥 무겁고 어둡고 그런 주제보다는 확실히 좀 나른하게니까 이렇게 그냥 피식피식 하면서 넘기는 책이 좋아.
뭐가 있을까? 저번 날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공백님 영상에서 공백님이 그 여행 가셔가지고 천명간의 고래를 읽으셨다고 하니 되게 좋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잘 읽히는 소설들을 추천할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여행지에서는 어차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복잡한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시기인데 어려운 책들을 읽는 건 좀 그러니까 천명간의 고래같이 좀 잘 읽히는 페이지 터너 책 아니면 포로스터 책 여행지에서 나른하게 읽기 좋은 책 포로스터 책 뉴욕 3부작이라든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괜찮네 그런 거 조르바가 이씨 사는 아들내미 그러니까 옛날에 이 얘기 듣고 웃었었죠. 교수님 공부하시다 좀 힘이 드시는군요. 맞아요. 다시 공부하려면 힘들죠 사실. 그래도 일단 시작하신 거니까 도전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잘 해결해 나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선님 어서 오시고 하이하이 라카라카. 그리고 이제 달그린자님이 대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맛있는 카페 추천 있었어요. 네스트 791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사라졌거든요. 대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커피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너무나 좋았던 카페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대전에서 카페를 많이 안 가가지고 추천드릴 만한 곳이 없네요. 제가 가던 곳은 다 망하더라고요. 동네 카페라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근데 그 정도 기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사실 동네 카페들이 대부분은 이제 시간 가면은 임대료다 뭐다 재계약이다 뭐다 해서 사라지니까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동네 카페들 사라지는 거 보면 한 3년 5년 지나면 재계약 시즌 때문에 임대료 올라가고 그러면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죠. 거기는 보통 드립커피를 많이 팔았었는데요. 지금은 사라진 네스트 79에 거긴 드립커피를 주로 팔았었어요. 거기 되게 재밌는 게 디저트 같은 거 보통 같이 팔잖아요 카페에서는. 근데 거기는 쿠키랑 치즈케이크밖에 안 팔았어. 그것도 코스트코 거. 그 한마디로 커피만 팔았어. 아예 약간 커피 자부심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커피만 팝니다. 혹시 정말 디저트를 원하시면은 쿠키랑 치즈케이크 코스트코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선란이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거기는 드립커피 되게 유명했었어요. 맛있었고 비싸서 뭐 자주 먹긴 좀 힘들었지만 비싸다는 게 그때 당시에 7,000원 정도였으니까 당시에. 그리고 핫초코가 거기가 기가 막혔어. 핫초코 거기 핫초코 진짜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 거기 핫초코가 그 스푼으로 떠먹는 핫초코였어요. 약간 꾸덕꾸덕 찐득찐득 해가지고 점도가 되게 농도가 되게 짙어가지고 수저로 이렇게 떠먹는 핫초코였어요.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핫초코도 있었는데 아무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마우스 광클 하시던 지뢰찾기 최고 기록. 요 질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솜동님 질문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 두고 기가 막힌데? 드디어 내 기록을 자랑할 수 있는 건가? 는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거 기록 깨려고 요 영상 찍기 전에 한번 기록 깨보려고 새벽에 도전했는데 1시간 동안 지뢰찾기 하다가 안 깨지더라고. 힘들더라고. 영상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뢰찾기 고급 기준, 중급 하급 안 받습니다. 초급과 중급 안 받아요. 고급 기준 지뢰찾기 기록 본인 알고 계신 분, 저보다 빠르신 분 있으면은 한번 견제 좀 하게, 기록 세우게. 이것도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소장책 중에 고인이 되신 분에게 노벨상을 낙서가 준다면 누구에게? 영상 이미 만들었어요. 지금 편집 중이에요. 소장책 중 고인이 되신 분에게. 사실 이게 조금 이 질문이 약간 이게 안 맞긴 해요. 뭐가 안 맞냐면 그늘님,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줘요.
근데 그래서 질문하신 건가 사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질문을 주신 건가? 생각해보니까 고인이 되신 분에게 받을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가정 버지니아 울프도 받을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조지 오웰도 받을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임스 조이스 받았나? 기억이 안 나서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는 특히 이제 의식의 기법이라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충분히 받을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조지 오웰이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1984 내고 바로 다음에 죽었거든요. 1950년에 사망을 했을 거예요. 조지 오웰이. 그래서 조지 오웰도 아마 못 받았을 텐데 조지 오웰도 받을 만한 것 같고 까미는 받았어요. 까미는 무려 44세인가에 받았습니다. 44세인가? 만 42세인가? 어쨌든 44세인가 42세인가 만 나이에 받았습니다. 되게 빨리 받았어요. 까미가 역대 수상자 중 두 번째로 어려요.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립니다. 첫 번째는 누군지 아시나요?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가장 어린 작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어. 아마 희성님은 아실 것 같고 이 작가는 인도 관련된 인도의 이미지를 사용한 작품을 많이 썼고 동화, 아이들 저서를 많이 썼고요. 사실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좀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바로 제일 최연소 노벨문학상 작가는 러디어드 키플링 걔가 만 42세 걔라고 하네. 그 작가가 만 42세였나? 어쨌든 까미보다 한 2년인가 빠르게 받았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 어떤 작가? 정글북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 정글북 모글리 쓴 그 작가가 받았었습니다. 노벨상 두 번 받을 수 있다면 또 주고 싶은 사람? 두 번? 아니야 한 번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솔직히 두 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못 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많고 두 번 줄 수 있다면 차라리 안 받은 사람 한 명 더 주겠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두 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25분이나 계시네. 민선이 어서오세요. 민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도 오엘이랑 버지니아 울프나 이 정도 꼽고 싶네요. 좀 좋아하는 작가라서.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주고 싶은 작가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한강 작가가 좀 받으면 어떨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노벨상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쵸? 특히나 노벨상이라는 게 유럽 친화적이고 어쩔 수 없이 그들끼리의 리그긴 해요. 일부 과학적 성취나 이런 좀 뚜렷한 결과가 보이는 그런 분야를 제외하면은 문학상이나 이쪽은 더더욱 그들만의 리그긴 해. 걔네들이 아무리 비판을 피하려고 다른 문화권 책 준다고 해도 애당초 영어로 번역되거나 좀 이제 우리 이번에 그 오스카상 때도 느꼈잖아요. 기생충이 받긴 했지만 상을 사실 심사위원들이 번역이 안 됐다고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번역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노벨상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작품 읽으면 되는 거니까. 노벨상 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저도 근데 노벨문학상을 되게 좋아하긴 해서 받았다고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좀 구매를 좀 해보는 편이긴 하죠. 네, 뭐 어쨌든 한강 작가도 옛날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기자들이 맨날 노벨문학상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꼭 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 그 말이 맞아. 뭐 연연해서 뭐 할 거야 그거. 어차피 걔네들 리그인데. 그렇습니까? 정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님.
그 다음에 소장하고 있는 선글라스의 개수 요거 영상에서 답변 드렸고 아까 이제 혜미님이 남겨주셨는데 화씨 451처럼 종이책을 불태우는 세상에서 단 한 권에 갱유분사야? 분서갱유인가? 분서갱유인가? 갱유분서인가? 분서갱유 분서갱유구나? 갱유분서야? 종이책을 불태우는 세상에 단 한 권의 책만 소장할 수 있다면 단 한 권의 책만 갱유분서라니 단 한 권의 책 전자책 똑똑하시군요 진수님 편법을 책 한 권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많은 경우 진짜 좀 제가 좋아해 소장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인류학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중압감 어떤 무게감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지금 기독교를 믿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성경이라는 책이 인류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내가 인류를 대표해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좀 성경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죠 압도적으로 코스모스 파가 읽고 오셨고 페스트 재밌죠 페스트 아무튼 네 저는 심적으로는 제가 한 권을 가질 수 있다면은 시지프 신화 까미 좋아하니까 시지프 신화 소장하고 싶어요 제 인생이 힘든 시기마다 한 번씩 펼쳐보고 싶어요 민서님은 작은 것들의 신 읽고 계시는군요 왜 이렇게 어렵냐면 어렵죠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작은 것들의 신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 읽고 나면 리월딩 하다니까요 보답이 돼 야 대단한 책이다 라고 박수를 저는 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다 읽으면 분명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시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작은 것들의 신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나중에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올렸던 작은 것들의 신 영상도 참고를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북경 똥장수는 뭐야? 북경 처음 들어봐 똥장수의 일상을 통해 본 중국 혁명 문화사라서 어려운 거 같네요 소설이 아니라서 애초에 학술도서네 거의 어려운 거 읽으시는구만 아무튼 오케이 그 다음에 웨요라이님 질문 유튜브 하면서 제일 좋은 점 요거 답변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지금 편집 중이고요 아끼는 책 요것도 답변했고 웨요라이님 질문을 다 답변했네 웨요라이님 질문을 영상 촬영하면서 다 답변했어요 요거는 제가 사실 그 아이디를 보고 따로 질문을 고르진 않았는데도 요건 다 답변한 것 같아 웨요라인 책 질문 어쨌든 1000명께서 축하해 주셨는데 2000명 축하 감사합니다 웨요라인 감사합니다 2000명 힘들었어 집콕 갈 때 독서 이외에 뭐 별거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특별히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독서 이외에 그냥 편집하거나 촬영하거나 그런 거밖에 안 합니다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유튜브 보거나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보죠 기다리셨을 텐데 다 답변해드렸어요 영상에서 그 다음에 DHS님
다 읽고 난 책은 책장에 계속 내가 답변했고 이거 답변했다. 이분 것도 두 개 다 답변했네요. 책장이 부족할 텐데 책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있잖아요. 또 부족하지 않습니다. 쌓아두면 되죠. 책은 그냥 쌓아두면 되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띠딩님 질문 2,000명을 넘으면 20만, 200만까지 가자. 200만까지? 이거는 환생을 한 15번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환생을 한 15번 해도 힘들 것 같아요. 200만 명은 20만도 한 환생을 한 5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생엔 힘들 것 같아. 책을 읽게 된 계기 가장 많이 제독한 책 좋아하는 작가 똥마카레 카레맛똥 볼 때마다 웃겨. 이것도 다 답변했습니다. 영상에서 촬영해서 다 답변했고요. 아르미님 질문 방송하면서 먹었던 야식 중에 베스트 200만 가자. 200 이게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이라서요. 외라님 똥마카레? 카레맛 똥은 아니고? 요거 저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논리대로 설명했는데 요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 선택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책 눕혀놓으신 거 제목이 눕혀있는 거 고려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꼽힌 책들은 실제로 다 제목이 누워있는 경우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그렇게 모든 책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 모든 책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막 쌓아요. 그렇게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쌓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그렇게 책을 이렇게 구분해서 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냥 일단 우겨 넣어야 되는 수준이라서 그게 안 되네요. 10만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맞아요. 저보다 더 제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이 진수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존심이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좀 더 어쨌든 흥미가 끌릴 만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영상들. 그래서 사실 좀 여러분들에게 서운한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소설 리뷰도 하면 좋은데요. 엄청 옛날만큼 많이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소설 리뷰도. 옛날에는 거의 한 주에 한 권씩 무조건 올렸단 말이에요. 소설 리뷰. 근데 이제는 좀 한 뭐 격주나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왜냐면 다른 이렇게 뭐 하울 영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하울 영상이라든지 뭐 월말 정산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오기도 하니까 어쨌든 책 리뷰 영상을 안 올릴 생각은 아닌데 당연히 근데 조금 옛날보단 적게 올라갈 것 같아. 격주에 한 권 정도? 지금은 격주도 아니죠 사실. 안 올라간 지 좀 돼가지고. 마그레투드 기가 막히지. 근데 뭐 제가 언제나 근데 리뷰는 안 올려도 여러분 솔직히 생방송을 통해서든 다른 영상을 통해서든 책 이야기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1년 넘게 방송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 책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어. 반복적으로 맨날 하는데도 또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맨날 똑같은 책 이야기에서 지겨우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많은 책 이야기는 계속 해드릴 거고 하니까 어쨌든 책 리뷰가 좀 덜 올라가더라도 다른 영상들에서 채워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게끔 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아르미님 질문으로 돌아와서 방송하면서 먹었던 야식 중에 베스트. 방송하면서 먹은 야식이 크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역시 치킨이에요. 첫 번째로 치킨 시켜 먹었던 날. 제가 방송에서 첫 번째로 그 교촌도 처음 먹어본 거야 그때. 교촌 허니콤보
허니콤보를 처음 먹어봐서 처음 시켜서 처음 먹어봤었는데 제가 왜 그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날 맥주랑 맥주 딱 치맥하면서 딱 먹었는데 근데 구독자 5명 떨어진 거. 응? 치킨 먹고 그날 구독자 5명 떨어져가지고 내가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실수한 건가? 치킨을 먹었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고 베스트라는 게 맛이 있었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좀 생각이 나고요. 맛은 있었지. 그 외에는 저번날 언제였더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다 읽고 시켜 먹었던 회? 회? 옛날에 한번 회 시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원래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회 맛있었어. 그 외에는 뭐 제 야식이래봐야 부침개, 만두, 순대, 라면, 어묵밥 뭐 이 정도가 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새벽에 새벽 2시, 3시에 먹으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솔직히. 그때쯤 배고프면요 그냥 뭘 먹어도 맛있어. 그냥 뭐 과자 아무거나 집어 먹어도 맛있을 정도니까. 사실 뭐 그때는 그냥 그 뭘 먹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좀 기억나고 맛있었던 거는 치킨과 회겠네요. 내가 써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답변했습니다. 인생책 베스트 5 초파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인생책 베스트 5 일단 이방인과 시지프시나 특히 시지프시나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어떤 한 구간에서 영향을 미쳤던 책들이라는 거지 그 책의 의미나 그 책의 함의 자체가 인생의 거대한 그런 부분을 미친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로 시지프 신화는 그럴지라도 프랑켄슈타인은 그걸 읽었던 시기에 그걸 계기로 변한 제 모습이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책의 함의랑 다르게 그래서 좀 프랑켄슈타인 인생책으로 좀 기억이 남는 거지.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다 좋아. 다 책 하나씩 다 보면은 이 책도 너무 좋았고 이 책도 너무 좋았고 이 책도 다시 읽고 싶고 이 책도 좋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창 성장기라고요? 들어가세요 진수님. 다음에 질문 하신 거 확인하시고 영상에서 주중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CF 신화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없는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HS 조님 HS 조님이 질문 3가지. 꼭 반드시 고치고 싶은 안 좋은 습관 버릇. 여러분들이 있나요? 안 좋은 습관 버릇? 저는 일단 딴짓을 너무 많이 해요. 첫 번째, 딴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뭔가 딱 한번 시작하면 집중을 하는데 발동이 너무 늦게 걸려요. 발동이 너무 늦게 걸리고 두 번째, 고집이 너무 세요. 이 고집이 세다는 게 이게 습관은 아닌데 사실. 아무튼 조금 어떤 특정 부분에서 제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 그 다음에 잠이 너무 많아요. 한번 누우면 일어날 줄을 몰라. 이건 되게 좀 그래요. 전 진짜 잠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일어나야지 하는데 진짜 특별한 계기, 뭐 예비군을 간다던가 뭐 시험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약속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좀 일어나기가 힘들어. 잘 안 일어나죠. 가위도 옛날에는 자주 눌렸었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건 전 잠 그리고 발동이 늦는 거. 그거 두 개 좀 걸리네. 그 외에 뭐 안 좋은 습관? 밥 먹는 거 관련해서 하나 있다.
한 숟갈 남기는 거. 약간 그거 있거든요. 근데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항상 배부른 수준이 꼭 조금씩 남기거든요.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닌데 꼭 밥 한 숟갈 남겨놓고 배부른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하다가 그냥 아예 안 먹어. 근데 그거 부모님이 진짜 싫어하세요. 맨날 이런다고. 맨날 다 먹지 그걸 왜 남기냐고.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긴 합니다. 먹을 때. 가위 눌리면 괴롭죠. 옛날에 자주 눌렸어. 요즘은 안 눌리는데 옛날엔 자주 눌렸습니다. 힘들 때 들여다보는 락서님의 명언이나 짧은 구절. 힘들 때 들여다보는 락서님의 옛날에는 그런 구절 좀 유명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구절도 되게 유명했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플 때는 슬픔을 잊게 해주고 기쁠 때는 기쁨을 잊게 해주는 문장 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은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특별히 어떤 명언이나 짧은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그거를 필사하거나 기억해두거나 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없어. 사실 나눌 만한 게 없다는 거지 제가. 만들어 볼까 한번? 세상은 부조리다. 세상은 불합리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너무 다 부정적인 건가?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한 번씩 더 새기고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마다 원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걸 좀 되새기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습관? 어떤 게? 그 먹다가 많은 게? 먹다가 많은 게 좋은 습관.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 습관. 어쨌든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 습관이긴 하죠. 산 바다 중 더 선호하는 여행지, 꼭 가보고 싶은 곳. 여러분도 있으세요? 저희 궁금하다.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산과 바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산, 바다. 그리고 꼭 가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산, 바다 아니더라도? 저는 요거 답변해드리긴 했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 답변해드리진 않을 건데 여러분 산과 바다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산? 바다? 오, 바다. 바다 좋지. 산도 좋은데 바다 좋지. 산도 약간 피톤치드 이제 이 나무 내연 맡으면서 걸으면 되게 좋긴 한데 바다. 대부분 바다시네. 또 에메랄드빛 바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흙탕물 말고 동해 바다 딱. 투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딱 보면서 동해 바다인데 진짜 깨끗하더라고. 옛날에 갔을 때 발 담그면서 딱 선글라스 딱 끼고 책 이건 아닌가? 대부분 바다를 선호하시는군요. 이 중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라나? 근데 대체적으로 또 부모님, 왜 아버지는 그렇게 산을 좋아하시는지, 그죠? 부장님들이나.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형이랑 저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나는 왜 니네들이 이해가 안 간다. 등산을 왜 안 좋아하는지. 근데 저희는 컴퓨터 세대라서 그런지 뭐랄까 등산이랑 별로 친하다는 느낌이 없는데 옛날에는 등산이 하나의 여가 활동이긴 했지만 전 그렇게 즐기는 것 같지 않아요. 낚시 한번 해봐. 낚시 해보고 싶다. 낚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외에 여러분 혹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장소, 꼭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전 옛날에는 쿠바 가보고 싶었어요. 쿠바. 왜냐면 북한은 못 가잖아. 응? 북한은 못 가잖아요. 근데 쿠바는 경유하면 갈 수 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래서 가보고 싶었어. 한번. 궁금하잖아. 세상에 몇 안 남은 사회주의 국가. 물론 중국이 있긴 한데 또 중국이랑 좀 다르잖아요. 중국은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그래서 옛날에는 쿠바를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원님 이탈리아 아르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응이응님 남미 이탈리아 지금 시기가 일단 좀 진정되면 나중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선. 왜냐면 지금 이탈리아는 거의 붕괴 수준으로 완전히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이탈리아 꼭 하면은 그 남자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 유학생 한 분이 울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 남자 이제 꼬마가 와가지고 세뇨리따라고 하잖아요. 여성을 말할 때 뭐 세뇨리따 하면서 길에다가 보석을 떨구고 다니지 말라고 왜 울고 있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짤방을 본 적이 있어. 이탈리아 사람들 뭐 스윗한 거는 그 멘트 치는 거는 종특인 것 같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되게 스윗한 멘트나 느끼한 멘트, 나쁘게 보면 꼬시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캣콜링이라고 하나요? 맞죠? 약간 그 지나가면서 휘파람 분다거나 그 추행하는 그런 것들을 캣콜링이라고 하나? 그게 유럽 쪽은 진짜 심하대요. 해외는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좀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쪽 그 성문화가 좀 개방된 쪽에서는 그런 게 진짜 그냥 수시로 벌어진다고.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쿠바에서 올드카 쿠바 하면 또 이제 해밍웨이가 생각나기도 하고 크로아티아랑 덴마크 크로아티아는 뭐 무슨 나라인지도 잘 이미지가 짚히지 않는다. 뭔가 크로아티아 축구 잘한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덴마크 체코프라 가보고 싶다. 체코프라는 약간 그 참을성 존재의 가벼움 읽어야죠. 인정? 요건 인정이다. 밀란 쿤데라 참을성 존재의 가벼움 딱 들고 가가지고 읽어줘야 돼. 프라하에서 광장에서 참을성 참존 딱 읽어줘야지. 성인 되면 어쨌든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추픽추 마추픽추도 가보고 싶다. 옛날에 친구가 가가지고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와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와 싶긴 했었어. 와 대박이다 이렇게. 그런데 가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긴 해. 관광지긴 하니까. 프라 가보셨어요 정현님? 프라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프라 가보셨어요? 전 사실 해외를 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해외를 일본 한번 베트남 한번 말고는 가본 적이 없네. 일본 한번 베트남 한번 중국도 안 가봤고 그냥 저는 뭐 어디 가는 거 귀찮아 해가지고. 가보셨구나. 외국에 4년? 프라 옛날에 저 아는 애가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체코인가에서 그 교환학생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았다고. 프라 일본 어디 간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만 기억나요. 그 사슴공원을 갔어요. 그게 중학생 때라서. 근데 그러면 나라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사슴공원이 있었어. 사슴공원. 그래서 가서 사슴 만져볼 수 있는 그것만 기억나. 근데 되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당시에 일본에 대한 그때 약간 그 좀 이상한 일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제주도도 안 가보셨다고? 저는 이제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가보긴 했는데 뭘 어디 가요? 그냥 안 가도 돼요. 아무튼 프라 돼지고기랑 감자 맛있다고. 돼지고기랑 감자는 여기서도 맛있긴 한데 거기서 또 먹으면 맛이 다르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뭐 어딘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오사카인가? 오사카성 같은 거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네. 오사카인가 봐요. 근데 진짜 중학생 때라서 그냥 단체로 간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보이스카웃이랑 걸스카웃 있었던 거 아시죠?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셨나요? 보이스카웃? 저는 중학교 때 보이스카웃은 안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담임쌤이 단장으로 있었던 게 우주정보소년단이었어.
우주정보소년단.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게 신기해. 우주정보소년단. 그래서 그거 했었어요. 거기에서 일본을 한번 방학 때인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돈 내고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별단? 한별단은 뭐야? 컵스카웃은 뭐예요? 걸스카웃은 아니고? 한별단? 한별단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우주정보소년단. 근데 뭐 이미 중학생 때 정도면은 그런 것들을 믿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때라서. 아무튼 우주정보소년단. 지금 생각해보면 우주와 관련된 행동을 뭐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주정보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모르겠네. 걸스카웃 하셨구나. 아, 컵스카웃은 남녀가 같이 활동하는 거. 걸스카웃이랑 보이스카웃이랑 합쳐놓은 거네요. 근데 그것도 따로 있는 건가? 걸스카웃 따로, 보이스카웃 따로, 컵스카웃 따로 그런 건가? 요즘은 아람단? 아, 아람단 들어봤다. 아람단 들어봤어요. 사촌 누나 이름이 또 아람이어가지고 아, TMI. 아, TMI 폭발. 어쨌든 아람단 들어봤어. 아, 아람단 들어봤네요. 아무튼 프라도 이야기 들으니까 한 번쯤은 그 참존 꼭 가지고 가서 밀란 쿤데라 책 읽어보고 싶네요. 아, 정현이 아람단 하셨고 어우, 질문이 아직도 이렇게 한참 남았어요. 1시간 넘게는 1시간 반 정도로 했는데. 자, 주량 답변했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문체 답변했고요. 소설 속 잊히지 않은 첫 구절 요거 답변하긴 했는데 영상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요거 답변했어요. 혼자 알기 아까워서 영업하고 싶은 책. 읽다가 감정이 오지게 했던 요거 답변했고. 근데 이 질문을 사실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영업하고 싶은 책.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 책 그래 이 책 좀 영업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책이 또 떠올라. 그러면은 뭔가 이 책만 소개하긴 아쉬우니까 이 책도 소개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책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추천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좀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개별적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뭐랄까 혼자 알기 아까운 책들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속에서 이야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렇긴 한데 뭔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Q&A 영상을 뭐 50분, 100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되게 뭐 제 맘대로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도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유튜브는 유튜브 스타일에 맞게 편집도 해야 되고 영상 기획도 해야 되니까 책장도 골라보시죠. 저 그 생각했는데 약간 나중에 상품으로 책장에다가 책 꽂아서 파는 거예요. 책 추천을 해주는데 한 권이 아니라 5권이면 5권, 10권이면 10권 책장까지 딱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 책 딱 배송 가는 거지. 그것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원이 들어가세요. 월요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락바 들어가세요. 아무튼 락서님만의 소설 잘 읽는 방법 답변했고 책 읽기조차 힘들 때 힘이 되는 건 책 읽기조차 힘든 순간들에 힘이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좀 그런가요? 책 읽기조차 힘들면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뭐도 힘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것이든 힘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지막 보루 같은 느낌인데 그게 무너지면은 힘이 될 수가 없다는 느낌. 저는 오히려 힘들 때 책을 읽는 편인데 그 책 읽기조차 힘들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럼 뭐 잠시 쉬고 안 읽게 하겠지만 저는 언제나 억지로 읽지는 않아요. 뭐 억지로 읽는 사람은 아니라서 읽고 싶으니까 읽는 거지. 왜 읽기 싫다. 그런데 읽진 않습니다. 책 읽기조차 힘들 때 힘이 되는 거는 저에게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많은 부분들 힘든 것들은. 부모님 목소리? 책 읽기조차 힘들 때 힘이 되는 게 부모님 목소리?
부모님 감사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네. 요즘은 사실 저랑 부모님이랑 제가 워낙 속을 많이 썩이고 있어서 음, 사실 부모님도 하기 싫을 텐데 안 좋은 이야기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지라 지금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요. 심호흡. 책 읽기조차 힘들 때 힘이 되는 거? 심호흡. 심호흡 한번 합시다, 여러분. 심호흡. 힘들 때 에세이 좋아요. 에세이 추천? 에세이를 별로 안 읽어가지고 굳이 뭐 읽고 싶으시다면은 음, 문학의 숲을 거닐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 그 책 좋았어요. 장영희 교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 아니면 피천득의 인연이라든지 많이 읽진 않지만 그런 고전적인 유명한 작품들 읽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독서 메모는 어떻게 하나요? 독서 메모 많이 하지 않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평 쓰거나 할 때만 뭐 하지. 뭐 그래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거 그대로 적습니다. 책에다가 적어요. 그러니까 책 사는 거예요. 책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잖아요. 책 사는 이유 딱 그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거 그때그때 책에 적어요. 연필로나 샤프로든 뭐든.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적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거. 왜 이랬을까? 그냥 왜 이랬을까라고 적거나. 이거 좀 인상적이다. 이 부분이 아마 약간 암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나면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 서강대 교수셨죠. 근데 암투병으로 저는 이제 수업 못 들어갔어. 그치. 저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수업을 쉬고 계셔가지고 암투병 때문에 어쨌든 그랬고요. 여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영상에서는 답변 드리진 않았는데 있습니다. 앞구르기 뒷구르기 영상에서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요게 제 이번 Q&A 영상 중에 가장 킬링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앞구르기 뒷구르기 확실하게 대답해드렸습니다. 책 깨끗한 거 좋아해서 종이에다가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제가 책에다 적는 이유는 뭐냐면요. 종이에다 적으면 종이를 다시 안 봐요. 그렇잖아. 그 종이 어디 잊어버리면 안 봐서 다시 안 봐. 근데 책은 다시 피잖아요. 재독을 하잖아. 그럼 재독할 때 그 질문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기에 이 문장에 이러한 감정에 이러한 질문을 품고 살고 있었구나. 옛날에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책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책을 사야지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군인 줄 알았는데. 세랭님. 포스트잇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요. 인정. 어쨌든 책 내에서 해결하려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책을 벗어나면은 어쨌든 멀어지니까. 앞구르기 뒷구르기 어쨌든 정확하게 답변 드렸고요. 책 관련 정보 요것도 영상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단지님. 재밌죠? 항상 제가 사고 싶어지는 책들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 단지님이 사고 싶은 책만 영상에 내보내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랑 취향이 많이 비슷하신가 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 대체적으로 취향이 비슷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책 읽는 청주 책 고를 때도 대부분의 댓글들이 저랑 비슷하더라고. 제가 선택한 거랑. 역시 이게 그스그시라고 알죠? 그 말 그스그시. 진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스그시. 그 스트리머의 그 시청자. 비슷한 거야 취향이. 그래서 대부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니까 자주 보는 거에 좀 적어놓는 게 좋아.
책팡님이 정치적 성향 보수 진보 뭐 위험한 질문은 아니지만 저는 좀 사상적으로는 진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든 부분에서 진보냐라고 할 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책을 읽다 보면은 그게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어떤 강자의 시선에서 권력자의 시선에서 작품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약자의 시선, 어떤 그 소외받은 자들의 시선, 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목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잊혀지는 것들, 소외받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보라고 말한다면은 진보 쪽인 거고 그게 뭐 진보 보수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일반적으로는 진보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조지 오웰 그네 조지 오웰만 읽어도 한센님 질문 책을 큐레이팅 한다면 어느 기준으로 요거 답변했습니다 영상에서 Q&A 영상 그날의 TMI 답변했습니다 나훈아 남진 답변했습니다. 나훈아 남진 영상 속에서 답변했어요. 또 이것도 나름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답변했습니다. 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렌님 질문이 딱 나오네. 제일 맛있었던 커피. 이것도 영상 속에 답변해드리긴 했는데요. 영상 속에 답변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맛있었던 커피? 얼마 전에 먹었던 커피가 되게 맛있긴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막 기억을 해두는 편이 좀 아니긴 해가지고. 구독자 2000명 축하. 궁금한 건 없어요. 솔롱님 궁금한 거 없으시다고. 유감. 노래 한 소절? 아이 무슨 노래예요? 노래 못합니다 저. 노래 한 소절 같은 거. 근데 이거 댓글이 뭐가 더 달렸는데 잠깐만요. 댓글이 더 있나? 건우님이 나가시기 전에 아까 질문해 주셨구나.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포부 1인분 하며 살기. 사람답게 살기. 1인분 하며 살기. 앞으로의 포부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좀 사람답게 폐 안 끼치고 1인분 하며 살기. 바람이기도 하고요. 포부라면 포부고요. 제일 하고 싶은 건 서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어려워요. 어려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데 어렵습니다. 1000만 구독이요? 회장님 질문 버스? 본 기업의 이 기업에서의 미래, 또 미래 지향점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 1000만 구독은 뭐 불가능하고요. 아무튼 답변 다 했습니다 나름. 영상에서 답변한 거 제외하고는 싹 다 답변했어요. 와 나름 거의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렸네. 나름 다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댓글 개수 36개인데 좋아요 20개인 거 빨리 내가 솔직히 뭐 안 눌러도 상관없는데요. 솔직히 안 누르셔도 상관없긴 한데 자수하세요 여러분. 댓글만 남겼다 자수하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모든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제가 오늘 답변하지 않은 질문은 영상에서 다음 주 중에 올라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